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종아리를 주물러라. 오니키 유타카 감수, 마키 다카코 지음, 은영미 옮김. 하루 5분 기적의 신건강법. 우리 몸속의 혈액은 70%가 하체에 집중되어 있다. 하체의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면 병들지 않고 오래 산다. 프롤로그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의 종아리는 어떤 상태일까? 먼저 자신의 종아리를 손으로 만져보자. 감촉이 어떤가?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밤에 잠도 잘 자는 사람의 종아리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탄력이 있다. 그와는 반대로 종아리가 손바닥보다 차갑다. 탄력이 없이 흐물흐물하다. 딱딱하게 굳어있다. 빵빵하게 부어있다. 안쪽에 멍울 같은 것이 만져진다. 손가락으로 누르면 흔적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몸 어딘가에 이상이 있거나 심적으로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 그 상태에서 종아리 전체를 1분 정도 문질러 보자. 곧바로 발끝이 따뜻해지고 등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렇다면 종아리를 주무르기만 해도 건강 상태를 짐작할 수 있고 몸이 따뜻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종아리 근육의 기능 덕분에 혈액이 온몸을 원활하게 돌기 때문이다. 우리 몸의 혈액은 중력으로 인해 약 70%가 하체에 집중된다. 종아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혈액을 받아 중력을 거슬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쉼 없이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펌프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근육기관이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심장병에 걸린다. 종아리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면 혈액은 다리에 고여 더 이상 위로 흘러가지 못한다. 이 상태가 우리 몸을 얼마나 큰 위험에 빠뜨리는지 잘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즉 혈전증 혹은 심부정맥 혈전증이라고 불리는 증상이다. 예를 들어 비행기나 자동차의 좁은 좌석에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혈류가 정체되어 무릎 안쪽 등의 정맥에 작은 핏덩어리인 혈전이 생길 수가 있다. 그 상태에서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섰을 때 이 핏덩어리가 폐로 솟구쳐 혈관을 막아버리는 병이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다. 이 질병은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만도 매년 약 150건이나 발생하고 있고 그 가운데 몇 명은 목숨을 잃기도 했다. 실제로 초음파를 이용해 실험한 결과 의자에 앉은 지 30분 후 종아리 상부의 혈류 속도가 앉기 전에 비해 자그마치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래서 각 항공회사에서는 종아리를 자극하면 혈류가 원활해지기 때문에 장시간 비행 때는 무릎에서부터 아래까지 스트레칭을 꼭 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종아리가 약해졌을 때 발생하는 폐해는 그뿐만이 아니다. 집에서나 회사에서 한 자세로 앉아있는 시간이 길거나 운동이 부족하거나 반대로 운동을 지나치게 하면 종아리 근육이 쉽게 피로하게 되며 냉방시설에 자주 노출되는 등 냉증에 걸리기 쉬운 생활을 지속하면 종아리 근육의 기능은 더더욱 떨어진다. 그랬을 때 혈전이 쉽게 생기게 되고 혈관 기능도 쇠퇴해 뇌경색이나 심장병 같은 무서운 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종아리만 주물러도 몸이 따뜻해지고 면역력이 향상된다. 요즘 평소 체온이 36도를 밑도는 저체온인 사람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증가하고 있다. 예부터 냉증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으며 현대의학에서도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면역력은 30% 이상, 기초대사도 10% 이상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냉증의 기본 원인은 혈류 정체에 있다. 강물도 잘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면 탁해지듯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영양과 호르몬이 정체되고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이르지 못해 몸이 차가워지게 된다. 그로 인해 위장과 심장, 신장도 원활하게 활동하지 못하고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쉽게 걸리며 암세포도 활발하게 자라게 된다. 또 지방과 노폐물이 쌓여 잘 붓거나 살이 쉽게 찌기도 하고 몸 이곳 저곳에 이상이 생겨 아프고 피부는 탁해지며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해지게 된다. 그렇다면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간단하다. 종아리를 매일 정성껏 마사지 해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만 해도 자율신경이 원활하게 조절되고 면역력도 한층 높아진다. 종아리 마사지 요법을 발견한 것은 외과 의사인 이시카와 요이치 박사다. 그는 30년 전 링거액이 잘 흡수되지 않는 환자가 있었는데 종아리가 이상하게 차디 차서 마사지를 했다고 한다. 그러자 종아리가 따뜻해지면서 정맥 주사가 잘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런 식으로 혈류를 개선하면 모든 질병을 막을 수 있겠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 길로 메스를 내려놓고 종아리 마사지 요법으로 오직 한 길을 걸으며 많은 치료 실적을 남겼다. 내가 원장을 맡고 있는 신심건강당에서는 8년여 전부터 이시카와 박사에게 직접 전수받은 이 종아리 마사지를 시술에 도입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냉증과 변비가 사라지고 오랜 세월 알아온 허리 통증이 시술 2회 만에 사라졌으며 암 종양 수치가 내려가고 살이 빠지며 피부에 윤기가 생겼다고 말하고 있다. 잠투정이 심하던 아기가 마사지 2분 만에 새근새근 잠든 이에도 있다. 이처럼 종아리 펌프는 참으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만져보기만 해도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고 마사지를 꾸준히 해주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점에서 종아리는 마치 셀프 닥터와 같다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종아리 마사지는 그야말로 건강 장수를 위한 마사지다. 매일 종아리를 만져보고 종아리의 수고로움에 감사해하며 종아리와 대화를 나누는 방법으로 정성껏 주물러 주어 건강한 생활을 해나가기를 바란다. 종아리 마사지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 심장, 신장, 혈압. 심장과 신장의 부담이 가벼워지고 혈압이 안정된다. 해독작용. 온몸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잘 되고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된다. 다이어트. 기초대사를 높여 불필요한 지방이 쉽게 제거된다. 미용, 노화 예방. 세포를 젊게 해서 노화를 늦춘다. 자연 치유력. 병변 부위에도 혈액이 잘 공급되어 치유력을 높인다. 암, 감염증, 아토피, 꽃가루 알레르기, 면역력을 향상시켜 병에 잘 걸리지 않게 된다. 거친 피부, 기미, 탈모, 불안, 갱년기 장애, 근육과 모세혈관으로 각종 호르몬 유입을 돕게 되며 미용과 정신 안정에 효과적이다. 불면증, 우울증, 자율신경을 조절해서 불면증과 우울증 개선을 돕는다. 두뇌력, 치매, 뇌세포에 혈액이 잘 공급되어 머리가 맑아지고 치매 증상을 예방한다. 이와의 질병, 아토피, 천식,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며 잠을 잘 자게 된다.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는
종아리 마사지법. 먼저 의자나 바닥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종아리 마사지법과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마사지를 습득하자. 하루에 1, 2분이라도 꾸준히 해보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일하는 틈틈이 혹은 목욕할 때나 목욕한 후에, 잠자기 전이나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등 습관화하기 쉬운 시간을 찾아 이 닦기처럼 당연한 일과로 만들어 보자. 종아리 마사지의 포인트 1.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낸다는 느낌으로 반드시 아킬레스건에서부터 무릎 안쪽을 향해 주무른다. 2. 마사지를 할 때는 복식 호흡을 한다. 배를 집어넣으면서 숨을 내쉴 때 손가락으로 누르고 손가락의 힘을 빼면서 숨을 들이마신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느긋하게 한다. 3. 약간 아프지만 기분 좋은 강도로 주무른다. 종아리가 굳어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너무 힘주어 주무르지 말고 가볍게 문지르는 정도로 시작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근육의 긴장이 풀려서 효과가 더 좋다. 4. 목욕을 마친 후나 종아리가 따뜻해 있을 때 하면 더 효과적이다. 언제 어디서든 하루에 몇 번을 하든 상관없다. 하지만 아프거나 고통스러우면 억지로 하지 말고 바로 멈춘다. 5. 마사지를 하면 땀이나 소변이 잘 배출되기 때문에 마사지 전후에 미지근한 물을 마신다. 의자에서 하는 1분간 종아리 마사지. 이 마사지는 집이나 자동차, 사무실 의자에서도 순식간에 혈류를 향상시킨다. 컴퓨터나 TV 앞에서 혹은 자동차 안에서 같은 자세로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긴 현대인은 몸이 필연적으로 차가워질 수밖에 없다. 먼저 의자에 앉아있을 때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종아리 마사지를 기억해 두자. 한쪽 다리에 30초씩 총 1분이면 충분하다. 일하는 틈틈이 또는 TV를 보면서 하는데 하루에 몇 번 반복해주면 더 좋다. 마사지를 하고 나면 저절로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에 좋은 습관이 되어 날로 몸이 건강해짐을 느낄 것이다. 바닥에서 하는 기본 종아리 마사지. 목욕을 끝낸 후나 잠자기 전에 바닥에 앉아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기본 종아리 마사지를 해보자. 각각의 동작을 매일 3회에서 10회씩 반복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처음에는 쉬운 동작을 선택하되 횟수는 종아리가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한다. 일주일에 2, 3회만 해봐도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종아리 마사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중에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을 엎드리게 한 후 종아리를 주무른다. 정강이 밑에 수건을 깔면 자세가 좀 더 안정이 된다. 양손을 사용할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을 겹쳐서 체중을 실어가며 누른다. 손톱을 세우거나 너무 심하게 눌러서 아프게 하면 좋지 않다. 젖먹이 아기도 생후 4개월 이상만 되면 가능한데 부드럽게 문질러 주기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 이 마사지는 어디까지나 건강을 위한 것이므로 어른이든 아이든 상대가 싫어하거나 아파하면 곧바로 멈춘다. 종아리 마사지 체험자의 생생한 목소리. 30대 회사원. 2살짜리 딸이 잠투정이 너무 심해서 애를 태우곤 했었죠. 종아리를 주물렀더니 파닥거리던 다리가 1분 만에 조용해지더니 2분 후에는 새근새근 잠이 들더군요. 지금은 제 스스로 다리를 내밀며 주물러 달라고 해요. 50대 회사원. 저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는데 심장 근육 절반 이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요양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심장 질환에는 종아리 마사지가 좋다는 말을 듣고 주로 집에서 하루 2번씩 마사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심전도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되었어요. 머지않아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대 공예가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 어깨 결림 때문에 20년 이상이나 온갖 치료란 치료는 다 받아보았지만 전혀 변화가 없더군요. 그런데 종아리를 주물렀더니 아픈 곳을 직접 주무른 게 아닌데도 통증이나 뭉침이 말끔히 개선되었어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네요. 40대 여사무원. 남편이 얼마 전에 설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오르길래 종아리를 주물렀더니 다음날 붓기가 완전히 빠지고 없더군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60대 주부. 매일 밤 다리가 빳빳해지면서 쥐가 나곤 했어요. 종아리 마사지를 몇 번 했더니 더 이상 다리에 쥐가 나지 않으면 물론 흐물흐물했던 종아리에 탄력이 생기더군요. 이렇게 종아리를 주무르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고 기분이 좋아지며 상쾌해지고 활기가 생기며 건강해진다. 종아리를 정성껏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이 따뜻해진다. 몸이 따뜻해지면 온몸의 조직이 활성화되어 면역력이 높아지고 혈압이 안정된다. 잠을 푹 잘 수 있기 때문에 거칠었던 피부도 좋아지고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또 바닥이나 의자 혹은 욕조 안에서 종아리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상황이면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에 쉽고 편리하며 주무를 때 아프지 않고 힘들거나 귀찮거나 하는 스트레스가 없다. 일단 마사지를 하고 나면 기분도 좋아져서 자신도 모르게 중독이 된 것처럼 즐기게 된다. 이처럼 종아리 건강법은 간단하고 안전하며 효과가 눈에 보이는 건강법이다. 무엇보다 심신이 편안해지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쉽게 실증을 내는 사람도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만약 당신이 고혈압이고 가정용 혈압계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바로 테스트를 해보자. 먼저 혈압을 재본다. 그런 다음에 종아리 기본 마사지를 복식 호흡과 함께 천천히 하는데 숨을 내쉴 때 손가락에 힘을 넣고 들이마실 때 힘을 뺀다. 두 종아리를 각각 5분씩 마사지하되 약간은 아프지만 기분 좋은 정도로 주무른다. 마사지가 끝나면 미지근한 물 한 잔을 2, 3분에 걸쳐서 씹듯이 천천히 마신다. 그리고 이때 다시 한번 혈압을 재본다. 종아리 강습회에서 최고 혈압이 160 이상의 고혈압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테스트한 적이 있다. 10분간을 마사지했는데 그중 8명의 혈압 수치가 평균 10이나 내려갔고 두 종아리를 단 1분씩만 주물렀는데도 절반 이상의 혈압이 약간씩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밖에도 지병이던 어깨 결림이 한결 편안해졌다.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쾌변을 했다. 등의 좋은 효과를 체감하는 사람이 많았다. 혈류가 좋아지면 성격도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어두운 표정에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오던 사람도 종아리 마사지를 받고 나면 다른 사람처럼 밝은 얼굴로 바뀌는 예를 많이 보아왔다. 혈액은 인체의 60조 개나 되는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필요 없는 노폐물은 회수하는 역할을 한다. 피가 잘 돌지 않는 몸은 차가워지고 노화가 빨리 된다. 따라서 혈류가 멈춘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잠시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자. 지속되는 스트레스, 컴퓨터나 TV 앞에서 긴 시간 가만히 앉아있는 생활,
불면증과 수면 부족, 무리한 다이어트, 차가운 음료와 음식, 소염 진통제, 혈압 강화제, 스테로이드, 항암제, 향정신성 등의 많은 화학약품 섭취, 이 모든 것이 혈액을 정체시키고 몸을 차게 하는 원인이 된다. 실제로 평소 체온이 36도도 되지 않는 사람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그래서 30에서 50대에도 고혈압, 뇌경색, 심근경색, 암 등이 급증하고 있고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열중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불임증으로 고통받는 여성, 우울증으로 통원 치료를 받는 사람도 급격히 늘고 있다. 이는 냉증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지고 자율신경 기능이 흐트러지고 기온 변화에도 약해지며 호르몬 균형도 무너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진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잘 붓거나 살이 찌기 쉬우며 기미가 끼거나 치매 증상까지 찾아오는 등 노화도 빨리 찾아온다. 이 모든 것이 혈류장애 냉증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증상들로부터 우리 몸을 구원해 주는 것이 바로 종아리 마사지다. 종아리 마사지 요법을 발견한 것은 의외로 동양의학 연구가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서 서양의학 공부를 한 외과의사 이시카와 요이치 박사였다. 그는 도쿄 지케이카이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의 한 병원에서 메스를 잡았으며 엘 프랑스 항공사에서 의사로 재직한 바 있는 국제파였다. 계기는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입원한 환자 중에 갑자기 탈수 증상을 일으키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된 환자가 있었다. 한시라도 빨리 손실된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해야만 하는데 그 환자의 몸은 좀처럼 링거액이 흡수되지 않았다. 그래서 환자의 몸을 이리저리 살피던 박사는 환자의 팔에는 온기가 있는데 이상하게 다리 전체는 차디찬 것을 느꼈다. 안색도 새파래서 박사는 무의식 중에 환자의 다리를 몸소 주물렀다. 그러자 놀랍게도 링거액이 조금씩 흡수되기 시작했다. 그는 더욱더 신경 써서 허벅지와 무릎을 손바닥으로 주물러 보았다. 특히 종아리가 차갑고 경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위를 중점적으로 마사지했다. 그러자 환자의 얼굴에 점점 혈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링거액이 원활하게 흡수되었다고 한다. 마사지를 한 것은 종아리인데 팔에 꽂은 링거액이 잘 흡수되고 안색까지 좋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전신의 혈류가 그만큼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에 링거액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마도 몸속의 혈액이 잘 흐르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종아리 마사지는 질병의 극복과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 이시카와 박사는 다른 많은 환자에게도 종아리 마사지를 시도하고 혈류 향상 효과를 확신했다. 그 후 그는 메스를 놓아두고 3년 가까이 종아리 마사지 요법과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종아리 건강법의 보급에 열정을 쏟게 되었다. 종아리는 정강이 안쪽에 있는 불룩한 부분이다. 비복근, 넙치근 등 다리와 발가락을 움직이기 위한 근육들이 뒤집어진 하트 형태로 모여 있다. 이 근육들이 활발하게 수축해서 하체로 내려오는 혈액을 꾸준히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펌프 작용을 한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며 상체의 혈류는 심장이, 하체의 혈류는 종아리가 맞는다 라고 할 만큼 중요한 근육기관이다. 종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뿐이다. 개나 고양이, 원숭이도 종아리가 없다. 개나 고양이, 원숭이도 모두 네 다리로 걷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만이 두 다리로 걷기 때문에 시야가 넓고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었다. 문제는 인력의 법칙이다.
아래로 내려가는 혈액을 중력을 거슬러 어떻게 심장으로 돌려보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전신을 돌아 정맥을 타고 되돌아온다. 그러나 심장에는 혈액을 회수하는 힘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다. 하체에는 항상 전신의 70%의 혈액이 모여 있다. 이것이 심장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쌓이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우리 몸은 무릎 아래 근육이 펌프처럼 움직임으로써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다. 걸을 때 종아리 근육을 잘 관찰해 보면 부풀었다, 가늘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종아리에 돌고 있는 동맥의 주변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마치 우유를 짜는 것처럼 활동함으로써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내어 순환시키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밀킹 액션이라고 한다. 걸으면 밀킹 액션은 특히 더 활성화된다. 정맥 안에는 약 5cm 사이로 혈액의 역류를 막기 위한 판막이 쳐져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밀어 올리는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은 두말할 필요 없이 무릎 아래쪽, 바로 종아리에서 나온다. 노화, 운동 부족, 운동 과다, 과로, 스트레스, 질병과 부상, 이러한 이유들로 종아리 근육의 펌프 작용이 쇠퇴하면 혈액이 정체되고 몸이 차가워지며 노폐물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관 안에 쌓이게 된다. 제2의 심장인 종아리는 외부에서 상태를 확인하거나 직접 만질 수 있다. 마치 셀프 닥터처럼 몸의 이상을 알리고 피로감과 통증을 완화시켜준다. 건강한 사람의 종아리는 고무공처럼 탄력이 있고 적당히 따뜻하며 갓 쪄낸 찹쌀떡처럼 부드럽다. 그런데 예를 들어 신장 기능이 약해져 있다면 종아리는 탄력을 잃고 얇은 가죽 부대처럼 흐물흐물해지기 쉽다. 또 혈압이 높으면 딱딱하게 부풀어 오르거나 뜨거워진다. 허리 통증, 어깨 결림, 두통, 당뇨병 등의 지병이 있는 사람, 큰 고민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은 대체로 종아리가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종아리 안쪽에 멍울 같은 응어리가 있어서 살짝만 만져도 심한 통증을 느낀다. 종아리가 잘 붙는 사람은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혈전이 생기기 쉬운 체질이다. 혈전이 혈관에 막히게 되면 그야말로 혈관에 마개를 끼워 넣은 것처럼 혈액이 더는 앞으로 흐르지 못해서 최악의 경우 돌연사하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뇌경색이나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일매일 종아리 마사지를 습관화하자. 또한 혈액을 잘 흐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충분한 수분 섭취이므로 평소 물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 종아리가 알려주는 5가지의 이상 징후들. 1. 뜨겁고 딱딱하다. 고혈압. 2. 뜨겁고 딱딱하지 않다. 급성 염증, 감기 등. 3. 차갑고 딱딱하다. 냉증, 부인병, 자율신경 실조증. 4. 차갑고 부드럽다. 당뇨병. 5. 차갑고 부드럽다. 탄력이 없다. 신장병. 누구나 한두 번은 종아리나 발바닥에 갑자기 쥐가 나서 아팠던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몸의 이상을 알려주는 신호다. 쥐가 나는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많지만 대개는 근육 피로로 쌓인 젖산, 급격한 운동, 과다한 스트레스, 수분과 미네랄, 비타민 부족, 과음 등으로 보고 있다. 쥐가 잘 난다면 혹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리를 하고 있지 않은지, 무절제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당뇨병과 동맥경화, 추간판 탈출증, 간경변, 정맥류 등의 질병과 심장병, 고혈압 치료제의 부작용으로 쥐가 나기도 하기 때문에 자주 쥐가 나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뇌과나 정형외과에서 진찰을 받아봐야 한다. 우리 몸의 질병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온갖 증상들을 치유해주는 종아리, 그 종아리가 가진 힘에 감탄하게 되는 일은 한두 번이 아니다.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어깨 결림 때문에 몇십 년이나 고통을 받은 환자가 단 한 번 종아리 마사지를 받자마자 몸이 훨씬 편해졌다며 싱글벙글 웃는 것을 보았다. 그 환자는 일주일에 3회씩 2개월간 통원 치료를 한 결과 증상이 놀랄 만큼 개선되었다. 극심한 냉증으로 다리가 퉁퉁 부은 미용사는 집에서 종아리를 열심히 마사지했더니 보름 만에 기초 체온이 1도 상승해서 다리만이 아니라 얼굴 붓기도 사라지고 피부에 윤기가 생기고 변비도 해소되었다며 마치 자신이 딴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 밖에 몸이 나른하고 식욕도 떨어져서 병원에 갔더니 종양 수치가 높습니다. 췌장암이 의심됩니다. 라는 말을 들은 환자가 있었다. 그는 심신건강당에 일주일에 3번씩 다니면서 집에서도 종아리 마사지를 빠짐없이 계속했는데 안색이 점차 좋아지고 2개월 만에 종양 수치가 약간 내려가는 등 호전되었다며 좋아했다. 또 한 예로 일본에는 107세라는 기록적인 장수로 방송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쌍둥이 자매가 있었다. 100세를 넘어서도 건강한 모습은 일본인들의 이상적인 노후의 표본이자 장수 사회의 희망이었다. 그런데 방송계에서 각광을 받기 전 90대 때였다. 자매 중 언니인 나리타 킨 할머니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면서 발음이 어눌해지고 숫자 1에서 10까지도 잘 세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한다. 가족들이 앞장서서 알아본 결과 종아리 마사지가 혈류를 좋게 하고 치매 증상을 예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로부터 매일 종아리를 자극하여 치매에 걸리지 않고 초장수를 누렸다는 에피소드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다. 그녀는 종아리 마사지를 시작하고 나서 성격도 달라져서 긍정적이고 의욕적으로 변신했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90세부터라도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녀의 윤기나는 피부와 와하하하 하고 활기차게 웃던 그 웃음소리 뒤에는 건강한 종아리의 힘이 존재했던 것이다. 종아리 마사지는 복식 호흡과 함께하는 것이 좋다. 복식 호흡은 횡격막을 사용해 배를 움직이는 호흡법이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천천히 배를 부풀리면서 들이마시고 숨을 내쉴 때는 배를 집어넣으면서 천천히 내쉬는 것이 포인트다. 숨을 내쉴 때 손바닥에 힘을 넣거나 손가락으로 누르면 종아리의 깊은 곳까지 힘이 골고루 미치게 된다. 복식 호흡을 하면 마음이 침착해지며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의학적으로 말하면 자율신경 가운데 긴장 완화를 맡고 있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교감신경은 우리가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활성화된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상태가 지속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냉증이 발생한다. 냉증을 가진 사람이 늘고 있는 이유는 현대인의 생활 자체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기 쉽기 때문이다. 웃음도 중요하다. 비록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하더라도 종아리와 마주할 때는 억지로라도 입가를 올려 웃는 표정을 지어보자. 웃는 표정이 되면 뇌는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 기분 좋은 상태라고 판단하고 긴장 완화 뇌파인 알파파가 나타나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분비한다. 세로토닌은 뇌가 피로를 느낄 때 뇌를 쉬게 하고 긴장을 풀어주며 정신 기능을 안정시키는 물질이다. 이처럼 웃음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묘약이다.
종아리를 만져보기만 해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고 하루 5분씩만 주물러도 몸이 따뜻해지면서 면역력이 5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종아리를 주물러라 였습니다. 감사합니다.